서울 재래시장의 새벽 4시. 30년간 생선 비린내와 함께 살아온 오병철 씨. 그의 허리는 굽었지만 꿈은 하늘을 향해 있었습니다. 지리산 깊은 산골. 그곳에서 마주한 새로운 삶의 희망. 오병철 씨는 올해 67살입니다. 매일 새벽 4시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생선을 떼어와 밤 9시까지 장사하는 게 그의 하루였습니다. 허리는 디스크로 굽었고 손은 뼈가 다 굳었지만 아들 셋을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살다가 시장 바닥에서 늙어 죽는 건가? 어느 날 지리산 깊은 곳에서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15년째 자연인으로 사는 78세 최상철 씨. 그의 얼굴에서 본 건 주름이 아닌 깊은 행복이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67년을 살아온 한 인생이 새롭게 꿈꾸는 희망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에도 새로운 봄이 올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새벽 4시. 이제는 알람 시계도 필요 없습니다. 30년째 같은 시간에 일어나다 보니 몸이 알아서 깨어나는군요. 어둠 속에서 후닥닥 일어나 세수하고 아내는 아직 곤히 자고 있습니다. 영감, 오늘은 제발 허리 조심해. 잠결에 아내가 중얼거립니다. 매일 아침 듣는 말이지만 그 말 한마디가 참 따뜻합니다. 새벽 5시 노량진 수산시장. 경매 시작 전부터 북적입니다. 다들 저처럼 각자의 가게를 지키는 상인들이겠지요. 고등어 경매가 시작되자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이 녀석들 좋다. 눈이 살아있어. 경매사의 외침 소리. 30년을 들었지만 아직도 가슴이 쿵쿵 뜁니다. 좋은 생선을 고르는 눈은 이제 제가 자신 있습니다. 병철 씨, 이번에도 좋은 놈으로 골랐네. 젊은 중도매인이 엄지를 지켜 세웁니다. 허리는 아프지만 생선 고르는 실력만큼은 아직 현역입니다. 6시 영등포 시장으로 돌아와 가게 문을 엽니다. 얼음을 깨고 생선을 진열하고 허리가 아프지만 이게 다 일상이니까요. 쉴 새 없이 움직이다 보면 통증도 잊힙니다. 오씨 내 고등어가 제일 싱싱해. 병철 씨, 이번엔 조기도 좋네. 단골 손님들의 말 한마디가 하루의 피로를 씻어줍니다. 30년 장사. 이제는 손님들이 가족같이 느껴지네요. 영감, 점심 먹어야지. 옆 반찬 가게 하는 아내가 국 한 그릇을 들고 옵니다. 늘 그렇듯 허리 펴고 앉을 시간도 없이 서서 후루룩 비우는 점심. 여보, 이제 좀 쉬엄쉬엄해. 아내의 걱정 어린 눈빛이 가슴에 찹니다. 그래도 웃으며 답합니다. 아직 멀쩡해. 걱정 마세요. 하지만 솔직히 몸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50kg가 넘는 생선 상자를 들다가 삐끗하면 허리가 못 견딜 때가 많습니다. 밤 9시 가게 문을 닫습니다. 하루 장사를 마치고 나면 온몸이 쑤시지만 이게 저의 삶이니까요. 근데 요즘은 자꾸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평생 살다 죽는 건가? 텔레비전에서 본 지리산 풍경이 자꾸 떠오릅니다. 맑은 공기, 새소리, 계곡물 소리, 생선 비린내 대신 산나물 향기가 가득한 곳. 여보, 우리도 나중에 산에 가서 살까요? 퇴근길에 아내에게 조심스레 물어봤습니다. 아이고, 영감도. 손주들은 어쩌고요? 아내의 대답이 늘 그렇습니다. 맞는 말이지요. 아들, 딸 다 출가해서 제 살길 찾아갔지만 이제는 손주들 돌봐야 할 나이니까요. 그래도 가끔 꿈을 꿉니다. 저 지리산 어딘가에 작은 집 하나 짓고 아내랑 둘이 조용히 사는 꿈. 생선 비린내 대신 산나물 향 맡으며 허리 펴고 편히 사는 그런 꿈. 오늘도 수고했어요. 집에 돌아와 아내가 허리를 주물러 줍니다. 창밖 달빛이 참 밝네요. 저 달빛 아래 지리산은 어떤 모습일까? 오늘도 그런 생각하며 잠이 듭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50kg짜리 고등어 상자를 들다가 갑자기 쿡 하는 소리와 함께 허리가 휘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리더니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지요. 영감님, 영감님, 정신 차려보소. 아내가 놀라서 달려왔습니다. 구급차 소리가 울리고 정신을 차려보니 병원 응급실이었습니다. 수술하지 않으면 걷기 힘들 수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에 아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30년 장사하면서 이런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 좀 쉬어요. 자식들 다 키웠는데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무리하게 살아왔는지. 다행히 수술은 잘 됐습니다. 하지만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길 이제는 무거운 것을 절대 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한 달 동안 병원 침대에 누워 있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장사 그만하시죠. 큰아들이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시장 골목의 작은 가게라도 알아볼게요. 둘째도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봅니다. 그때 문득 떠올랐습니다. 어릴 적 강원도 산골에서 보낸 시간들. 뒷산에 나물 뜯으러 다니던 기억. 장작불 피워놓고 고구마 구워 먹던 그 맛. 퇴원하고 처음으로 북한산을 찾았습니다. 아들이 등산이 허리 디스크에 좋다며 데려갔는데 이상하게도 산에 오르니 허리가 한결 편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매일 산책하세요. 의사 선생님도 아들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아침 일찍 시장에 나가기 전에 동네 뒷산부터 오르기 시작했지요. 처음엔 10분도 못 걸었습니다. 하지만 하루하루 조금씩 시간을 늘려갔습니다. 한 달, 두 달. 시간이 지날수록 허리는 점점 좋아졌습니다. 가게는 젊은 친구를 써서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예전처럼 혼자 무리하지 않고 이제는 생선 상자도 둘이 나눠서 듭니다. 주말이면 북한산도 가고 도봉산도 가고 가끔은 지리산까지 가보기도 했습니다. 산에 다니다 보니 허리 근력도 좋아지고 살도 빠졌습니다. 여보, 당신 얼굴빛이 달라졌어요. 아내가 그러더군요. 맞습니다. 저도 느낍니다. 예전에는 항상 피곤하고 짜증났는데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는 게 즐겁습니다. 특히 지리산. 그곳에 가면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맑은 공기, 새소리, 계곡물 소리. 시장의 소음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지요. 어느 날은 지리산 중턱에서 산나무를 캐고 계시는 한 어르신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마치 제가 꿈꾸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지리산 중턱에서 만난 최상철 어르신은 산나무를 캐고 계셨습니다. 78세의 그분 얼굴에는 도시에선 볼 수 없는 편안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15년 전 공무원 생활을 마치고 이곳으로 들어오셨다고 합니다. 잠깐 우리 집에 들렀다 가시게. 한마디 말씀에 저는 망설임 없이 따라 나섰습니다. 30분쯤 걸었을까요? 울창한 산자락을 병풍처럼 두른 작은 집이 나타났습니다. 마당에는 무럭무럭 자란 채소들. 옆으로는 맑은 계곡물이 흐르고 도시의 복잡함은 찾아볼 수 없는 그저 평화로운 곳이었습니다. 텃밭에서 직접 기른 옥수수로 차를 내주셨습니다. 그 향이 어찌나 좋던지 시장에서 마시던 그 어떤 차보다도 맛있었습니다. 물 좋고 공기 맑은 곳에서 자란 농작물은 뭔가 다르다고 하시더군요. 최상철 어르신의 하루는 새벽 5시에 시작됩니다. 텃밭에 물도 주고 산에 올라가 약초도 캐고 저녁이면 장작불 피워놓고 달을 보며 차 한 잔 마시는 생활. 제가 그토록 꿈꾸던 삶이었습니다. 하루 묵어가라는 제안을 받았을 때 가슴이 쿵 하고 울렸습니다.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난데 오늘 하루만 지리산에서 자고 갈까 해요. 그래요. 좋은 구경하고 오세요. 허리 아프지 않게만 조심하세요. 아내의 따뜻한 응원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어르신의 집은 말 그대로 자연과 하나 된 공간이었습니다. 마당 한켠에는 장독대가 자리 잡고 있고
처마 밑으로는 말린 약초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습니다. 여기 오니까 병원 한 번 안 가본 것 같네. 어르신의 말씀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도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이야기였으니까요. 저녁이 되자 마을 어르신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다들 은퇴하고 이곳에 터를 잡으신 분들. 이야기 나누는 모습이 참 정겹더군요. 도시에서는 경쟁자였던 사람들이 여기서는 이웃이 되어 서로 돕고 산다고 합니다. 밤하늘의 별은 또 어찌나 반짝이던지 시장의 형광등 불빛에 가려보지 못했던 별들이 가득했습니다. 계곡물 소리를 자장가 삼아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어르신과 함께 일어났습니다. 시장에서와는 전혀 다른 새벽이었습니다. 달 구는 소리, 산새 소리, 계곡물 소리. 생선 비린내가 아닌 흙냄새와 풀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텃밭에 나가 물을 주고 아침 산책을 다녀왔습니다. 산길을 걸으며 약초 이름도 배우고 산나물도 캐보았습니다. 허리는 전혀 아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맑은 공기를 마시니 몸이 가벼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최상철 어르신은 이곳에서의 삶이 결코 쉽지만은 않다고 하셨습니다. 겨울이면 춥고 여름이면 더운 것은 도시와 다르지 않답니다. 하지만 자연과 함께하는 삶, 그것이 주는 기쁨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제가 그토록 꿈꾸던 하루를 보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 경험이 제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지리산의 아침 햇살을 받으며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이제야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찾은 것인지도 모르겠다고 최상철 어르신이 처지를 제안하셨습니다. 겨울을 대비해 나무를 해야 한다고. 처음 해보는 일이라 걱정됐지만 시장에서 30년 동안 생선 상자를 나르던 제겐 자신이 있었습니다. 도끼를 들고 산으로 올랐습니다. 숲속 깊이 들어가니 바람 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시장의 시끄러운 소음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고요함. 이따금 들려오는 새소리만이 우리의 발걸음을 따라왔습니다. 이 나무가 좋겠구만. 어르신이 고른 나무를 보니 제법 컸습니다. 도끼질이 서툴러 땀이 비 오듯 했습니다. 평생 들어본 적 없는 도끼가 왜 이리 무거운지. 허리는 또 아프고. 허허, 도시에서 온 사람들이 다 그래. 처음엔 힘으로만 하려고 하지. 어르신의 도끼질은 달랐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정확하게. 리듬감이 있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드디어 장작이 한 알음 모였습니다. 지게에 나무를 실으려는데 그만 발을 헛디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장작들이 대구르르 굴러갔습니다. 부끄러웠지만 어르신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산에서는 서두르면 안 되네. 산도 살아있는 거야. 저녁이 되자 어르신이 직접 담그신 된장으로 찌개를 끓이셨습니다. 텃밭에서 가져온 호박과 가지, 산에서 딴 고사리도 넣고 구수한 냄새가 온 집안에 퍼졌습니다. 밥상에는 소박하지만 정갈한 반찬들이 놓였습니다. 된장찌개, 산나물 무침, 계곡에서 잡은 송어구이. 시장 골목 식당의 화려한 반찬들과는 달랐지만 그 맛이 어찌나 깊던지. 이게 다 자연이 주는 거야. 돈 주고도 못 사는 것들이지. 저녁을 먹고 마당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달빛이 참 밝았습니다. 시장의 형광등 불빛에 가려보지 못했던 별들이 쏟아질 듯 반짝였습니다. 장작불을 피워놓고 어르신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15년 전 공무원 생활을 접고 이곳에 들어오신 이야기. 처음에는 얼마나 힘드셨는지, 그래도 하루하루 자연과 함께하며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밤이 깊어갈수록 이야기는 더 깊어졌습니다. 문득 시장 생활이 떠올랐습니다.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생선 비린내와 함께 살아온 30년. 그 시간이 헛되진 않았지만 이제는 뭔가 다른 삶을 살고 싶어졌습니다. 구들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랫목의 따뜻함이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풀벌레 소리, 계곡물 흐르는 소리,
이런 소리를 들으며 잠드는 게 얼마만인지. 잠들기 전 문득 아내 생각이 났습니다. 30년을 함께 시장에서 고생한 아내. 반찬 가게 하느라 매일 새벽부터 일어나는 아내. 우리도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었습니다. 어디선가 올빼미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 겪어보는 산골밤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곳에 살았던 것처럼. 잠이 들기 전 마지막 생각은 우리 부부도 언젠가는 이런 곳에서 살 수 있겠지 하는 희망이었습니다. 생선 비린내 대신 산나물 향 맡으며 시장 소음 대신 새소리 들으며 처음으로 맞이하는 산골밤. 그렇게 저는 평화로운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산골에서의 아침. 텃밭 일을 돕고 있는데 아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괜찮으세요? 허리는요?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지만 어쩐지 평소보다 밝아 보였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아온 제 아내, 김말순. 이제 장사 준비하러 가야 하는데 영감 목소리가 참 좋네요. 아내의 말에 가슴이 찡했습니다.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반찬 가게를 지키는 아내. 그동안 한 번도 제대로 쉬지 못했던 아내였습니다. 여보, 나 할 말이 있는데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도 이제 좀 쉬면서 살아볼까요? 잠시 전화 너머로 아내의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여보, 사실 나도 요즘 많이 지쳤어요. 허리도 아프고. 처음 듣는 아내의 속마음이었습니다. 늘 씩씩하게만 보였던 아내.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반찬 가게 하느라 매일 새벽부터 일어나 밤늦게까지. 손주들 돌보느라 쉴 틈도 없이. 근데 영감, 막내 손주 유치원은 어쩌고. 큰며느리 일하는 건 역시 아내답습니다. 늘 자신보다 자식들, 손주들 걱정부터 하는 우리 아내. 지금 계신 곳이 어떤가요? 아내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여기는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좋아요. 새소리, 물소리, 시장 냄새 대신 산나물 향기. 아내도 알 것 같다고 했습니다. 30년 동안 비린내 맡으며 살아온 제 마음을. 시장 바닥에서 허리 굽히며 살아온 시간들을. 근데 여보, 갑자기 이러시면 어떡해요? 가게는, 단골 손님들은. 아내의 걱정이 이해됐습니다. 30년 동안 정들었던 시장 골목. 매일 아침 반찬 사러 오는 단골들. 쉽게 떠나기 힘든 곳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다 접자는 게 아니에요. 천천히, 조금씩. 제 말에 아내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여보, 사실 나도 가끔 생각했어요. 이렇게 살다가 우리는 언제 쉬나. 손주들 다 크면 그때는 또 뭐가 생기겠지. 아내의 말에서 한숨이 묻어났습니다. 맞습니다. 자식 키운다고, 손주 본다고. 우리의 시간은 자꾸 미뤄져만 갔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 중에는 우리보다 더 나이 드신 분들도 계세요. 다들 행복해 보여요.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아내의 숨소리가 달라졌습니다. 나도 가끔 상상했어요. 시장 냄새 대신 꽃향기 맡으면서 매일 새벽 서두르지 않고 영감이랑 같이 산책도 하고.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우리 아내도 이런 꿈이 있었구나. 그동안 한 번도 말하지 않았던 아내의 소망이었습니다. 근데 여보, 갑자기 완전히 옮기긴 힘들 것 같아요. 며느리한테도 미안하고. 그럼 한 달에 일주일만이라도 여기서 살아볼까요? 손주들 방학 때는 데리고 와서 놀게도 하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게 좋겠네요. 천천히 시작해보는 거. 우리도 이제 우리 시간을 가져야겠죠. 아내의 목소리가 밝아졌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아온 우리 부부.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니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마치 우리의 앞날처럼. 지리산의 새벽은 달 울음소리로 시작됩니다.
시장에서의 새벽 4시와는 전혀 다른 시간이었습니다. 생선 비린내 대신 장작 태우는 향기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최상철 어르신은 이미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계셨습니다. 어르신이 건네주신 토종 된장으로 끓인 국. 그 향이 온 집안에 가득했습니다. 30년 시장 생활에서는 맡을 수 없었던 냄새였습니다. 마당에 걸터 앉아 아침 봉기를 마셨습니다. 저 멀리 산자락에서 피어오르는 아침 안개. 새들은 벌써 분주하게 날아다니고 계곡물 소리는 더욱 맑게 들렸습니다. 텃밭의 채소들은 아침 이슬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파란 상추, 빨간 고추, 보랏빛까지 시장에서 팔던 채소들과는 달랐습니다. 농약 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모습이었습니다. 아침 식사는 소박했지만 꿀맛이었습니다. 된장국에 밥을 말아 먹으니 시장 골목 어느 식당 밥보다 맛있었습니다. 텃밭에서 딴 상추로 쌈을 싸 먹으니 입안 가득 자연의 향이 퍼졌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마당을 쓸었습니다. 비가 온 뒤라 낙엽이 많이 쌓여 있었습니다. 빗자루질을 하는데 어제의 허리 통증이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이곳의 공기가 약인가 봅니다. 장독대를 둘러보았습니다. 된장, 고추장, 간장. 하나하나가 시간의 맛을 품고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이것들이 모두 3년 이상 된 것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시장에서는 결코 맛볼 수 없는 깊은 맛이었습니다. 아침 산책을 나섰습니다. 산길을 걸으며 들리는 온갖 소리들. 바람 소리, 새 소리, 계곡물 소리. 시장의 시끄러운 소음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자연의 음악이었습니다. 산책길에서 만난 산나물들. 곰취, 참취, 두릅. 봄이면 이런 나물들을 마음껏 따서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시장에서는 비싼 값에 팔리는 것들인데 여기서는 그저 자연이 주는 선물이었습니다. 잠시 계곡가에 앉아 발을 담가 보았습니다. 차가운 물이 발을 감쌌습니다. 30년 동안 서서 일하며 굳어진 발바닥이 시원해졌습니다. 이런 게 진정한 치유가 아닐까요? 멀리서 들려오는 뻐꾸기 소리. 어릴 적 강원도 산골에서 들었던 그 소리였습니다. 잊고 있었던 추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그때는 왜 그렇게 도시만 동경했을까요? 점심때가 되자 이웃 할머니가 직접 담그신 김치를 들고 오셨습니다. 이곳에서는 이웃끼리 나눠 먹는 게 당연한 일이라고 합니다. 시장에서는 찾아볼 수 없던 인심이었습니다. 마당 한켠에서는 고추가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가을이 되면 이 고추로 고추장을 담근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자연의 순리대로 이뤄지는 곳. 서두르지 않아도 조급해하지 않아도 되는 곳. 이렇게 하루가 저물어 갑니다. 해가 산등성이로 저물어가는 모습이 그림 같았습니다. 노을빛은 시장의 형광등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아름다웠습니다. 이곳에서의 둘째 날. 이미 제 마음은 결정된 것 같았습니다. 언젠가는 꼭 이곳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 아내와 함께 이런 평화를 누리고 싶다는 마음. 그것이 확실해졌습니다. 비가 내리는 아침입니다. 지리산에 비는 도시에 그것과 달랐습니다. 메마른 아스팔트가 아닌 촉촉한 흙냄새가 공기 중에 가득했습니다. 1박 2일. 짧은 시간이었지만 제 인생을 바꿀 만큼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최상철 어르신께서는 아침부터 좋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처음부터 무작정 들어올 생각하지 말게. 한 달에 일주일만이라도 와서 살아보는 건 어떻겠나. 그 말씀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굳이 서두를 필요가 없었습니다. 30년 시장 생활을 하루아침에 접을 수는 없는 일.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변화해가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지리산 자락에 있는 빈집 하나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낡았지만 사람 살기에 충분한 곳이었습니다. 텃밭도 있고 앞으로는 계곡도 흐르는 제가 꿈꾸던 바로 그런 집이었습니다. 봄에는 산나물 캐고 여름엔 계곡에서 물놀이하고 가을엔 밤도 춥고 손주들 데리고 와도 좋을 게야. 어르신의 말씀에 웃음이 났습니다. 맞습니다. 도시에서는 느낄 수 없는 계절의 변화.
그것을 손주들과 함께 나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장사는 며느리에게 조금씩 가르쳐 주면 되고, 손주들 방학 때는 여기 데리고 오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의 길이 보일 게야. 귀가 길 차창 밖으로 비가 내립니다. 하지만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맑았습니다. 시장으로 돌아가는 길이 무겁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알았으니까요. 언젠가 이곳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가게에 도착하니 아내가 반겨줍니다. 제 얼굴을 보더니 영감 얼굴이 좋아졌네요.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여행은 단순한 휴식이 아닌 새로운 삶을 향한 첫걸음이었습니다. 저녁 가게 문을 닫고 아내와 마주 앉았습니다. 한 달에 일주일 산골 살기. 아내도 좋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며칠씩만 가보고 점차 시간을 늘려가기로 했습니다. 여보, 우리도 이제 우리만의 시간을 가져봐요. 아내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30년을 함께 고생한 아내. 이제는 그동안 미뤄두었던 우리의 행복을 찾을 때가 되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시장 골목. 단풍이 드는 나무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제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는구나. 하고 말입니다. 내일도 여전히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에 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30년 동안 잊고 있던 꿈이 다시 살아났으니까요. 언젠가 지리산 자락에서 아내와 함께 새소리 들으며 아침을 맞이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으니까요. 나이 들어 시작하는 새로운 꿈.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67년을 살아오며 처음으로 제 가슴이 설레입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 부부의 진짜 인생이. 매일 새벽 시장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생선 비린내도 이제는 그리 힘들지 않습니다. 지리산으로 가는 길이 조금씩 열리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시장 골목에 저녁이 찾아옵니다. 오늘도 열심히 일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 새로운 시작이라는 걸 말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67년을 살아온 한 생선장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30년이란 시간을 시장에서 보낸 오병철 씨. 그가 우리에게 들려준 이야기는 단순한 도시 탈출이 아닌 인생의 새로운 희망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슴 속에도 그동안 미뤄두었던 꿈이 있으신가요? 나이가 들어서, 돈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미뤄두었던 그 꿈 말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오병철 씨가 보여준 것처럼 무작정 모든 것을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한 달에 일주일, 작은 변화로도 충분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생각해 보세요. 나의 작은 행복, 나만의 소소한 꿈, 그리고 내일 그 꿈을 향해 작은 한 걸음을 떼어보는 건 어떨까요? 더 많은 인생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에게 큰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